검정 고무신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근황을 캐릭터 왕국과 함께하세요. 이기영은 명랑만화 특유의 공부하기 싫어하는 성격의 개구쟁이이긴 하나 기본 심성은 매우 착하고 연애 사정이 형 기철과는 정반대라서 같은 반타해와 경주에게 플래그를 꽂아 형에게 존경스럽다는 말을 듣는다. 꽤나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는 묘사가 많다. 다만 2부에서 보이는 중학교 때 시험 치는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 이후로는 아무래도 애니판의 경우 본인은 물론 친구들로부터도 공부를 못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반면 기철이는 중학교 때 중하위권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육군사관학교에 갈 정도로 엄청난 우등생이 되었다. 여름방학 때 큰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울 때 기철이는 모세온 한자를 외운 걸 보면 암기력은 좋은 듯 또 장난꾸러기 플러스 개구쟁이 말썽꾸러기 캐릭터로 사실 애니판에서는 기철이가 작중 너무 부정적인 면이 더 강조되어서 그렇지 기영이도 은근히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편이다. 원작으로 따지면 악행은 오히려 기영이가 더 심하다. 여러 번 기철이와 할아버지의 쌈짓돈을 몰래 훔쳐쓰고 연탄을 엄청 깨먹고 교실에 독사를 들고 오고 할아버지한테서 빌린 총으로 참새와 꿩을 잡는 등 애니판의 악행은 정말 약과 수준. 더군다나 악행 중에서는 범죄에 가까운 짓거리들도 여럿 있다. 물론 기철이도 만만치는 않다. 기철이 같은 경우에는 기영이의 악행에 본에 아니게 가담하거나 심부름하는 데 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빵을 사주거나 친구 때문에 여학생들 앞에서 망신당했다며 그 친구를 똥통에 빠뜨려 망신시키려고 했다. 철없는 장난편에서는 집에 전기 차단기를 갖고 장난치다가 어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된통 혼나면서도 반성은 커녕 꼴에 여전히 기영이와 친구들에게 찢을 때고 타잔놀이를 하는 기영이와 친구들을 쫓아가다가 새총으로 간장 담근 장독을 잘못 깨뜨린 것도 모자라 간장까지 온몸에 다 뒤집었으며 제대로 개망신을 당했다. 주로 여자 문제로 악행을 저지르곤 하였다.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검술을 수행해 소드마스터가 된다. 어느 정도 경지였냐면 보이지 않는 검을 가지고 용자검법 제1초식 자세로 서 있는데 친구들이 뒤치기 하려는 것을 뒤도 안 돌아보고 전부 막은 데다 우도까지 찢어버렸다. 그 투명한 검으로 상대 도사의 제자와의 대결에서 상대의 검을 파괴하는 엄청난 실력까지 보여줬다. 무술을 배운 이후에 스승과 연결된 에피소드로 만화판이나 애니판이 각각 다른 전개를 보이는데 만화판에서는 스승에게 기공술을 배우지만 기영이 할머니가 도박에서 이길 때 사용하거나 너무 멋대로 사용하자 결국 스승에게 기공을 봉인당하게 된다. 애니판에서는 스승과 함께 기공술 적힌 책이 숨겨진 상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스승과 대립하던 스승의 동기의 제자로 들어간 형인 기철이와 마찰이 생기게 되고 스승이 자신의 동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승이 불태웠다. 기철이가 기영이는 봐준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검술 실력은 기철이보다 한 수위지만 기철이가 대령이 된 미래는 검술이든 몸이든 쥐뿔도 안 먹힌다. 사기 공포의 예방주사 편에서 콜레라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은 뒤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될 때 이제 주사 따위는 안 무섭다면서 애들보다 먼저 주사를 맞는다. 원작 후반부에서 언급되는 이기영, 이기철 형제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듯하다. 원작과 애니 3기까지 아니 정확히는 몇 년 만에 후속작까지 해서 나온 기영이의 직업은 만화가 플러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정고무신 최대 떡밥이었던 경주와 다혜 중 누가 기영이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도 회수가 되는데 승자는 경주다. 그 외의 설정들이 평행세계 수준으로 갈린 애니메이션 사기에는 희준이의 연필깎이 회사에서 고위직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온다. 중간계급인지 간부계급인지 확실치는 않다만 요직은 요직인 듯하다. 사기 설정에서의 희준이는 그동안의 악행 플러스 연필깎이 절도 등을 반성하기 위해 기영이를 높은 직위에 앉혔을 것이다. 이기철은 어린애라 철이 없긴 해도 마음씨 고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기영이와 비교되는데 원작에서는 초반 중반까지는 동생보다 철없는 이미지였지만 후반에 갈수록 철이 든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는 3기 크림빵 에피소드 결말에서 봤을 때 직업군인이 된 걸로 보인다. 원작 기준 기철이 간첩 잡을 뻔하다 편에 따르면 되고 싶은 꿈은 간첩 잡는 정보원이라고 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경찰은 기철이가 지목한 전파사 주인을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이라며 그냥 넘어갔지만 30년 후 실제로 고정간첩인 것이 확인되어 체포되었다. 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에피소드에서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언급하고 크림빵의 추억편에서는 미래의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 직업군인이 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원작 2부에서는 육사가 아닌 좋은 대학에 갔다고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워낙 검정 고무신 자체가 설정이 왔다 갔다 하므로 확실히 정해진 설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철이가 원작에서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애니화로 인해 부정적인 캐릭터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꼬부랑 트위스트 편과 도승이의 사치네비 편이다. 특히 사기에서는 제작사
기획사들이 기철이 안티인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캐릭터를 깎아내렸다. 허세가 많은 편이다. 원작에서는 애들 보는 앞에서 담배까지 피워봤다. 작중 고등학생이나 같은 학교 선배들의 협박 때문에 강제로 피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만 그래도 작중 모습들을 보면 남을 위하는 모습이 나오는 몇몇 에피소드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등수는 반 60명 중 중하위권인 30에서 40등이다. 그러나 사기 이상한 일기장편과 기철이 특별반에 가다 편에서는 꼴등으로 너프당했다. 그래도 후속작에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 언급을 보면 고등학생 때 나름 열공한 듯하다. 예쁜 여학생들을 무지 밝힌다. 그러나 매번 허당끼 있는 행동으로 사귀는데 실패한다. 동생인 기영이가 경주와 다혜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과 정반대다. 감성적인 성격이다. 평소 영화 감상이나 시를 짓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영화 감상 중 눈물을 흘리자 친구에게 남자답지 않게 왜 그렇게 눈물이 많냐? 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는데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를 시로 표현해보라고 시켰더니 제법 능숙한 솜씨로 자작해 벌을 용서받기도 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손재주와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거대 팽이를 만들고 다룰 줄도 알고 폭탄도 만들고 누가 봐도 못 고치는 앰프를 고치고 새총으로 정확한 곳도 맞추는 등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에피소드로 친구의 교복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다. 요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동생인 기영이와 다르게 여자복이 지질이 없다. 기영이를 좋아하다 못해 질투하는 경주나 기영이의 마음씨에 반한 다혜는 물론이고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기영이와는 다르게 기철이는 현재 사춘기라 기영이에 비해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은데도 정작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기철이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스토킹하다 처참한 결과를 맞거나 여자의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회방을 놓아서 도루묵이 되거나 뜬금없이 좋아하던 여학생이 먼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관계가 좋게 가다가 뜬금없는 곳에서 이상하게 꺾여 멀어진다든지 등으로 관계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희선이가 제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기철이가 스스로 차버렸다. 이후 후속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미래의 기철이는 직업군인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령 계급까지 진급했다. 뒷모습만 나오는데 사무실 책상에 대령 이기철이라 적힌 명패가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크림빵의 추억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에서 군복을 입은 어른 기철이의 뒷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에피소드에서 김달용 상사를 보고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이룬 셈이다. 이미 이때 김상사에게 기본적인 제식 훈련 등을 교육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고등학교 진학 후 정신 차리고 엄청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듯하다. 그러나 검정고무신이 옴니버스 형태라 작가가 설정을 자주 바꾸곤 해서 확실한 설정은 아니다. 다른 기철이의 미래 모습이 더 있다. 2부에서는 육사가 아닌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고 언급되거나 다른 미래 모습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 된 반면 2부에서 잠깐 나오는 모습으로는 아내와 결혼한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생각쟁이에서 연재된 검정 고무신에서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아들이 방황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픈 듯하다. 하지만 기영이의 언급으로 보아 기철이 아들의 성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또한 쥐를 잡는 에피소드에서 기철이가 쥐를 잡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한번 쥐 잡는 회사를 차려보자고 하지만 가족들이 그냥 무시하자 굳은 결심을 하며 20대 30대쯤에 쥐 잡는 회사를 차리기도 한다. 2부에서 잠깐 등장하는 기철이의 아내의 모습. 2부에서 기철이의 미래 아내가 잠깐 등장한다. 기철이가 대령이 된 미래와는 다른 설정이다. 기영이의 아내가 된 경주의 어른 모습과 상당히 닮은 편. 작중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동안 경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주는 기영이의 아내임이 밝혀지면서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다. 춘심은 이기영, 이기철, 이호덕 3남매의 어머니. 원작 45권에서는 박경자라고 나오며 형제로 언니 둘이 있는 막내이다.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치지만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식 사랑에도 매사 지극하며 엄청나게 헌신적이다. 전형적인 어머니 타입이지만 사실 작중 최고보살. 일례로 보릿고개 실연기 에피소드에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고생하며 생활비를 아끼다가 기영이 할머니가 이를 오해하여 구박을 받지만 오히려 말대답 한 번 않고 연신 죄송하다며 예의 깍듯한 태도를 보인다. 아빠의 행복편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면이 강조되는데 국산품 장수로 위장한 사기꾼 때문에 남편에게 줄 선물을 기다리다 밖에서 하루 종일 떨기도 하였다. 기영이네 방에 새들어 사는 근석의 아버지가 자신네의 집 연탄을 몰래 훔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남편과 의논하여 근석의 아버지가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킹천을 뒤집어 쓰고 유령으로 변장하여 연탄 뒤에 숨어 있다가 놀래켜 더 이상 연탄을 훔쳐 쓰지 못하게 하는 선으로 해결했으며 근석과 삼내가 고무신을 훔쳐 엿바꿔 먹는 일에 화가 무척 나 있었으나 나중에 고무신 값을 물어주느라 밥도 못 먹는 처지에 이른 그들에게 정성스레 밥까지 따로 차려준다. 사기 최종화에서는 기영의 딸인 이지연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로 나온다.